리버풀이 아스날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경기력과는 별개로 리버풀은 무패 행진을 10경기로 늘리게 되었어요. 경기 후 커뮤니티 반응을 보니까 소문난 잔치상에 먹을 게 없었다는 둥, 이번 라운드 최고의 노잼 경기라는 둥 부정적인 평가가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재밌었거든요. 의미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아마 제가 리버풀 팬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리그 1위 팀을 상대하게 된 슬롯 감독은 골키퍼의 알리송, 왼쪽부터 캐리케즈, 반다이크, 코나테, 코너 브래들리로 포백 라인을 형성했고 3선엔 흐라벤베르와 맥칼리스터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좌우 날개로 학포와 프림퐁, 중앙엔 소보슬라이를 배치하며 2선을 형성했고 최전방엔 플로리안 비르츠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참고로 에키티케는 부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햄스트링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경기 몇 가지 포인트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를 보는 시각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아스날 맞춤 전술. 예상대로 슬롯 감독은 아스날을 상대로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수비를 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반전 리버풀은 양쪽 윙어로 출전한 프림폰과 학포에게 상대의 윙백에 맨마킹을 붙이면서 수비 시 사실상 6백에 가까운 수비 라인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비르츠와 소보슬라이가 투톱처럼 위치하며 전방 압박을 가했는데 전반전엔 미드블록 이상으로는 잘 올라가지 않으면서 라인 간격을 유지했죠. 그리고 3선에 위치한 메갈과 흐라벤이 번갈아가며 두 선수의 뒤를 지원했습니다. 오늘 경기 아스날은 사카와 팀버를 중심으로 하는 오른쪽 공격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슬롯 감독은 이걸 어느 정도 예측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인 전술로는 폼이 오를 대로 오른 사카와 팀버를 막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캐리케즈가 막아야 하는 선수가 계속 바뀔 거니까요. 하지만 슬롯은 학포를 완전히 내려 윙백을 맨마킹함으로써 이를 해결했습니다. 물론 케케도 경기 극초반을 제외하면 나름대로 사카를 잘 막아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아스날은 우승 후보답게 라인 간격을 기가 막히게 유지하며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턴오버 시 재차 압박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빨랐고요. 꽤나 위협적인 장면들을 연출했었던 전반전 아스날이지만 결과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아스날이라고 해도 내려앉은 리버풀을 상대로 득점을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후반전은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리버풀은 전반전 대비 경기장을 더 넓게 쓰기 시작했어요. 특히 프림퐁을 활용해 오른쪽 뒷공간을 계속해서 노렸습니다. 비르츠, 소보슬라이와 함께 3톱처럼 위치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던 아스날은 라인을 쉽게 올리지 못했고 리버풀에게는 지공 상황이 더 많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양 팀의 의도. 물론 아스날이 예상보다 빡세게 나오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그냥 비교도 괜찮다는 느낌이랄까? 맨시티 경기 결과를 미리 알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스날 입장에서는 맨시티가 이미 비긴 걸 알았으니까 우리도 지지만 않으면 승점 차는 유지된다는 생각인 거죠. 리버풀이 부담스러운 상대인 건 맞으니까요. 리버풀은 후반전 전술 변화를 통해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부분은 지공 상황에서 볼을 돌릴 때 보여준 템포 조절이었다고 생각해요. 올 시즌 리버풀의 경기력이 답답했던 이유 중 하나는 선수와 선수 사이 공간, 즉 포켓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이 안 풀린 경기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보자면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대 선수들과 겹치는 모습이 보여지곤 했어요. 패스를 줄 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경기 리버풀의 선수들, 특히 마카는 포켓 공간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며 볼 줄기가 효율적으로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죠. 올 시즌 마카 최고의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방에서의 파괴력은 아쉬웠습니다. 상대 박스 안에서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찾아내지 못했고 공이 자꾸 뒤에서 도는 장면이 많았죠. 아무래도 에키티케가 빠진 게 컸던 것 같아요. 무승부라는 결과는 양팀 모두에게 아쉬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팀이 더 잘했는지를 굳이 뽑아보자면 그래도 오늘은 리버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스날에 비해 리버풀이 준비했었던 전술을 제대로 구현해냈기 때문입니다. 의도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리버풀 팬이라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요. 경기 MOM
리버풀 선수들은 오늘 경기에서 대부분 자신의 역할을 다 해냈지만 그래도 몇몇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캐리케즈 오늘 좋았어요.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며 태클 성공 4회, 리커버리 2회, 볼 경합 성공 5회를 기록하며 본업인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죠. 공격에서도 나름대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직선적인 움직임은 물론 언더래핑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죠.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본기가 미달된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 시즌 내내 지속되는 캐리케즈의 문제점 중 하나인데 터치미스는 물론 킥미스가 너무 많기는 해요. 특히 파이널 패스의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열심히 공격에 가담해서 기회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 크로스가 너무 단조롭거나 너무 짧아서 수비에 막히는 장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리송 골키퍼의 활약도 좋았습니다. 그는 선방 4회, 공중볼 처리 1회, 세이브 5회를 기록하며 리버풀의 뒷문을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또한 패스 성공 20회, 롱패스 성공 6회, 던지기 성공 5회를 기록하는 등 빌드업적인 측면에서도 완벽에 가까운 활약을 보여줬고요. 퍼스트 나인으로 출전한 비르츠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더욱 깊숙이 내려와 빌드업에 관여했죠. 특히 비르츠와 소보슬라이의 연계는 리버풀이 아스날의 수비 압박에서 빠져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오늘 경기 최고의 선수는 프림퐁입니다. 점유율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속도가 경기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그리고 모하메드 살라, 위고 에키티케 등 빠른 선수들이 없는 상황에서 프림퐁은 리버풀의 부족한 스피드를 살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죠. 오늘 경기에서도 프림퐁은 자신의 빠른 발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리버풀의 주된 공격 루트로 활약했습니다. 아스날 선수들은 그의 스피드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며 꽤나 많은 위기를 맞이했죠. 오늘 프림퐁은 전반전 내내 아니 후반전이 끝날 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프림퐁도 캐르케즈와 마찬가지로 크로스의 퀄리티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프림퐁이 이번 경기 리버풀이 공격 활로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선수임은 분명하기에 개인적인 경기 MOM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좋지 못했던 마무리. 리버풀과 아스날 선수들은 경기 종료 직전 크게 충돌했습니다. 특히 코나테는 마르티넬리의 행동에 크게 격분한 듯 했죠. 추가 시간에 공을 걷어내려던 브래들리는 무릎이 뒤틀리며 곧바로 경기장에 쓰러졌습니다. 접촉은 없었지만 그의 표정을 보면 상황이 꽤나 심각해 보였죠. 브래들리는 터치라인 바로 옆에 있었고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자신이 경기장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간 움직였습니다. 아마 경기를 합법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서였겠죠. 여기에 화가 난 마르티넬리는 그를 붙잡고 경기장 밖으로 완전히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리버풀 선수들의 분노를 유발한 거고요. 이 상황에 대해 마르티넬리를 옹호하는 팬분들도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스포츠맨십과 관련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승부욕은 선수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같은 선수로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마르티넬리는 부상으로 고생했던 적도 많잖아요. 브래들리는 들것에 실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정도로 분명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리버풀 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축구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경기는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0대0 무승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경기였는데 끝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오늘은 아스날과 리버풀의 리그 21라운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리버풀은 18일 번니와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중간에 반슬리 FC와의 FA컵 경기도 있고요. 최근 리버풀은 10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력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부분이에요. 과연 리버풀의 무패 행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요? 지금까지 박호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